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건강기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보따리는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 그러면 성인병 중에 하나 그렇게 이미 알고들 계시니까 그런 그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혈증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고지혈 병명의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고지혈증. 그러면 자, 우리가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기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고지혈이니까 자,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것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중성지방이라든가 우리 이상증원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왜 그런 고지혈증이 나한테 오는지를 먼저 원인을 알고 또 그 고지혈증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떻게 하면 대비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하나씩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고지혈증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분이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도 역시 고지혈증 같이 오고 그러니 가족력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오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불규칙한 식습관이에요.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떨 때는 폭식을 했다가 어떨 때는 과식을 했다가 어떨 때는 쫄쫄 굶었다가 이러다 보면은 내 몸에 이런 중성지방이라든가 안 좋은 지방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식습관이 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만도 문제가 됩니다. 비만도 역시 문제가 되고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하다 보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비만이니까요. 그 다음에 과음. 정말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의 고지혈증의 정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의 원인이 이게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이 좀 약해졌을 때,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고지혈증의 원인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고지혈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고지혈증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약을 복용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면서부터 갱년기 증상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처방을 받습니다. 에스트로겐 처방을 받다 보면 그 에스트로겐 처방 그 자체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지혈증 원인은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면은 다 안 걸리겠네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많이 먹을 때도 있고, 폭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식사 시간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고지혈증 자체만 갖고는 우리 몸에 어떤 해는 주지 않아요. 문제는 합병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당뇨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당뇨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떠한 것을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당뇨는 합병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고지혈증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고지혈증 자체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피가 끈적끈적한 기름이 많은데 합병증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동맥경화. 무섭죠? 동맥경화예요. 그 다음에 협심증. 무섭죠?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뇌졸중. 이거는 말할 수 없죠. 그 다음 심혈관 질환도. 그 다음에 췌장염도 이 합병증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췌장염이 합병증으로 따라오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또 당뇨로도 이어지겠죠. 그렇게 합병증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고지혈증의 문제가 되는 것은 합병증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고지혈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쭉 피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당신 고지혈증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라 그래요?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정말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당뇨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뺏기면은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드세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 우리 이 끈적끈적한 피를 좀 없애기 위한 방법을 좀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원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고지혈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겠죠. 예. 첫째는요, 어떠한 성인병이라 하더라도 고지혈증 역시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비만인 사람이 슬림해지면은 고지혈증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데 운동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 외에는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요, 걷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걸어주세요. 하루에 만보에서 마라톤보 정도만 꼬박꼬박 따박따박 걸어주세요. 빨리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산책하는 마음으로 걸어주셔도 괜찮아요. 산보하는 마음으로 걸어주셔도 괜찮아요. 예, 하지만 마라톤보 정도 걸어주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 또 찾아서 하시면 돼요. 뭐 헬스를 하시든지 뭐 요가를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고지혈증을 다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지혈증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같이 병행해 나가야 돼요. 운동도 하면서 또 어떤 뭔가 있으면 병행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고지혈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 물을 권해드립니다. 예, 물을 권해드린다는 물인데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이왕이면 알칼리 전의 환원수를 권해드려요. 알칼리 전의 환원수는 제가 먼저번에 당뇨 얘기할 때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알칼리 전의 환원수는 어떤 물이냐면요, 물 입자가 작아요. 보통 물 입자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포 속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포 속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혈액 속에 들어가서도, 혈관 속에 들어가서도 이미 끈적끈적한 피를 물이 들어가가지고 묽게 만들 수 있겠죠. 묽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쭉쭉 잘 흘러나갈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것이 알칼리 환원수기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알칼리 환원수를 권해드려서 먼저 끈적끈적한 피를 좀 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출력 레이저인 라파사공인 VIP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당뇨 얘기할 때도 라파사공인 VIP는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저출력 레이저 라파사공인 VIP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파사공인 VIP는 첫째, 혈류 흐름의 정상화를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혈류 흐름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먼저 얘기했듯이 첫째, 심장을 빨리빨리 뛰게 해가지고 피를 많이 나오게 만들어줘요. 예, 좋은 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깨끗하게 피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청소해주는 것이 혈류 흐름의 정상화예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라파사공인 VIP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피가 끈적끈적한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끈적끈적한 것을 맑은 피, 깨끗한 피로 만들 수 있겠죠. 피도 많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혈관 청소 깨끗하게 해가지고 피도 잘 돌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라파사공인 VIP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자, 생식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이 지저분한 것을, 깨끗한 것을 바꿔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 생식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엽록소라는 얘기예요. 엽록소는 분자 구조가 우리 피의 분자 구조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 엽록소에는요, 한 가운데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Mg라는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우리 피, 헤모글로빈이라는 피 안에는 한 가운데 안에 Fe라는 철이 들어있어요. 내가 생식을 먹다 보면은 쉽게 해서 엽록소를 많이 섭취하게 돼요. 엽록소를 섭취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마그네슘하고 이 철하고 우리 속에 있는 철하고 마그네슘하고 자리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엽록소의 분자 구조식하고 피의 분자 구조식이 너무 흡사해요. 그러다 보면 이 생식을 먹게 되면 맑은 피가 만들어져요. 맑은 피가 만들어지면은 어때요? 끈적끈적한 피에다 맑은 피가 계속 수혈이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피가 맑아지겠죠. 그럼 고지혈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식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권해드릴 것은 오메가3하고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립니다. 오메가3하고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했어요. 자, 오메가3는 오메가3가 뭔데 이해가 필요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3 알겠는데 키토 올리고당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3는 혈관벽에 어떤 찌꺼기가 쌓여지는 걸레로 닦듯이 쓱쓱 닦아내는 것이 오메가3예요. 그런데 키토 올리고당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있으면 곡괭이로 캐내듯이 이게 캐내는 것이 키토 올리고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키토 올리고당과 오메가3를 제가 같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키토 올리고당은 참 좋은 것이 뭐냐면요. 동물성 식이섬유예요. 동물성 식이섬유다 보니까 식이섬유라 해요.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이섬유는 내 몸속에서 노폐물을 빨리빨리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식이섬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키토 올리고당과 오메가3를 권한 다음에 제가 또한 역시 식이섬유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시중에 식이섬유 있는 제품들 많이 있어요. 식이섬유를 권해드려요.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드시다 보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아까 좀 키토 올리고당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자꾸 끌어나가는 일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고지혈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라는 얘기예요. 불규칙한 식사, 비만, 술, 당뇨, 쭉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혈관으로 들어와서 혈관 벽에 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닦아내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 특히 키토 올리고당 안에 있는 동물성 식이섬유가 그런 일을 아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자, 종합 비타민 트리플 맥스를 권해드립니다. 트리플 맥스는 종합 비타민 중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플 맥스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자, 내가 라파401을 쓰고 생식을 먹고 키토 올리고당을 먹고 오메가3를 먹고 다 먹었는데도 내 몸이 활성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태워줘야 돼요. 태워버릴 건 빨리 태워버려야 돼. 근데 그 태우는 일은 누가 하냐? 그게 바로 미네랄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속을 빨리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태우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빼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것이 트리플 맥스라는 종합 비타민을 여러분들 꼭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상당히 안 좋은 성인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고지혈증이 오는 원인을 좀 알고 고지혈증으로 오는 합병증을 알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안다 그러면 고지혈증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많이 펼쳐가지고 많이 돌려주세요.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후유증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그러면 아주 많이 고마워할 것이고 아주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